자, 이 시간부터는 사료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사 시험에 지금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다 사료에 우리 해야 할 게 뭐죠? 사료 해석 능력이 빨리 길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 되게 향상돼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보통 20문제가 출제되면 한 문제당 1분 주어지거든요, 공식적인 시간은요. 그러면 2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풀 수 있죠, 남죠. 근데 20분에 20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좋긴 한데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본인의 취약 과목에다 남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수험생들이 영어가 취약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합격하는 수험생들 기준으로 보면 푸는 시간은 7에서 8분입니다. 20문제를.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죠? 공부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맞아요 이렇게 돼요. 최소한 10분 이상 정도 시간을 어디다 할애해야 되겠습니까? 영어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최소 12분, 13분 정도를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를 7에서 8분 정도에 풀어주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사료에 대한 해석 능력이 되게 뛰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 푸는 속도도 마찬가지. 빠르면 10초 정도에서 15초 정도의 문제를 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료 해석 능력이 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런 시간을 또 특강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또 사료 특강을 같이 함으로써 인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취지니까 같이 또 공유하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부터 문제 볼게요. 네, 선사시대부터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료를 이 유물은 한번 이렇게 읽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빨리 풀어라는데요.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뭘까? 그걸 빨리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료 내용 중에 내가 아는 단어를 빨리 찾으라고. 봐봐요. 일단 구석기 하나 밑줄 보면 되겠지. 내가 구석기를 모르는 거니까 알겠지. 하산이 분화한데, 그 다음에 백두산에 주로 만들어졌대. 하산이 분출해서 그 돌의 일부를 갖다가 백두산의 돌을 갖다 우리가 어떤 활용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능검 스타일의 문제들이에요. 한능검 스타일들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되게 많이 집어넣는 게 한능검 스타일 문제인데요. 우리 시험 자체가 이제 한능검에서 닮아가고 있다. 우리 공무원 시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문제 스타일이 한능검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옛날 시기에 출제되게 되면 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수험생들아 한번 풀어봐가 아니라 야, 강의하는 선생들아 니들이 한번 풀어봐. 니네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 입장 되게 어렵거든요. 실은 그게 좋은 역사 공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 한국사를 공부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역사는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어려운 과목 나도 한국사를 갖다 신경 쓰는 과목 얼마나 좋겠어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제가 비판합니다. 작년 올해 최근 트렌드를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료 특강입니다. 사료입니다. 사료가 돼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사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흐름을 잡아야 된다. 시대 흐름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절대 조금은 해야 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암기입니다. 암기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암기는 최소화하라. 암기를 다다닥 모든 걸 다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시대가 지났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에 한국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암기를 해서 풀라고 하는 선생님들 강의 절대로 듣지 마세요. 예. 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한국사를 갖다가 너무 재미없게 만드는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아니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생각해봐. 암기하고 풀려? 수학 선생님들 암기해서 풀하는 선생님 한 사람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선생님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도 이렇게 암기 과목처럼 돼 있어서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대체로 선생님이 암기 최소화 시켜드릴 테니까 선생님 하라는 것만 오늘 했던 것들이 일단 몇 가지 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정도만 설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기 용도로만. 나머지 뒤로 가면 갈수록 암기가 아니라 사료가고 흐름 잡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흐름하고 유사한 얘기인데요. 시대의 순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가되 무언가요? 계속적인 반복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의 뇌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오늘 10개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내일쯤 되면 반은 날아가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늘 50개 오는데 내일 몇 개가 살아남아 있습니까? 머릿속에? 반 날아가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반복 작업에 되게 지루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소문의 자체가 되게 지루하다는 거. 그 지루함을 내가 얘기해야 돼. 그 지루함을 즐기면 돼. 즐깁시다. 좀 즐겨봅시다. 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보다 보면 되게 지루한 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고 즐기려고 하세요. 어차피 못 벗어납니다. 합격할 때까지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두산에 자 문제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백두산에서 주로 나오는 걸 사용하게 됐다. 뭐예요 이게? 흑요석이잖아요. 흑요석. 흑요석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뭐예요?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는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어느 시대예요? 전기인들 것이고. 후기는 뭐 사용했어요? 오, 좋아요. 순대찌개 사용했어요. 자, 지문이 아닌 건 답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 지문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 실력이 일취일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답이야 물론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끝이면 그게 문제풀이가 아니잖아요. 1번이 뭐고 3번이 뭐고 4번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시대 구분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주먹도끼와 순대찌개 구분하시면 되겠죠. 기억나시죠? 네. 전기 사람 이렇게 생겼고 후기 사람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뭐야? 학명을 보면 호모 에릭투스 이거 뭐야? 호모 사피엔스가 되잖아요. 그죠? 학명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듯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볼까요? 비파형 동검이네요. 그죠? 비파형 동검. 세 번째 비파형 동검입니다. 어느 식인가요? 청동기를 대표하죠. 아까 이런 시간 잠깐 언급드렸죠. 청동기 시작해서 철기에 꽃을 피운 나라가 어디라고요? 고조선이죠. 그럼 여기 뭐야? 청동기 하면 머릿속에 떠올 게 뭐가 되겠어요?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자 고조선의 세력검이다. 세력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서해부터 요동을 지나서 어디까지?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가 우리 한반도에까지 고조선 세력검이다. 떠올려야 되겠죠.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이런 시간에. 이 그림이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갈돌과 갈판. 대표적인 시기는 신석기 시대. 주로 아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열매 중에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도토리. 도토리를 껍질 벗기기 위한 방법을 쓰더라. 이거 뭐라고 무조건 신석기입니다. 아셨죠? 갈판, 갈돌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예요. 이게 한능급에 기출됐기 때문에 예, 이 4번 지문인가요? 예. 갈판과 갈돌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가 한다면 이거 무조건 시대를 물어본다면 이거 무조건 신석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선택지 골라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지문 5번 지문입니다. 자, 반달 돌칼이죠? 네.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농작물 뭐? 한 글자로?
표재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를 수학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2번 갑니다. 가국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읽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단어 빨리 찾으라고. 연나라 기억나시죠? 아까 연나라 기억나시죠? 자, 연나라 기억나시고요. 또 아는 단어 찾아볼까요?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문 자체로 봤을 때 영경을 중심으로 여기가 연나라다. 여기가 뭐다? 고조선이다. 그렇다면 가국가는 뭐가 됐어? 고조선이 되겠죠. 읽어볼까요? 같이. 주나라가 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여 왔다. 가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였다. 대부 예가 간함으로 중지하고 예를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니 연나라 침공하지 않았다. 이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골라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옳은 거 갑니다. 어떤 행정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체카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건 동해입니다. 아직 진도를 안 나가신 분들 계신데요. 네, 동해에 체카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사유재산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농사 짓지 말라니. 남의 땅에 농사 짓다 걸리면 우마로 변상해야 된다. 소화말로 변상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동해라는 나라입니다. 동해는 여기입니다.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에 옥저가 있어요. 한경북도, 한경남도, 강원도에 걸쳐 있는 것들. 옥저와 동해. 다음 두 번째, 오부가 연합된 연맹왕국이다. 오부 연맹왕국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열한 나라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열한 나라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몽이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하죠. 나라 이름을 고구려도 여기 오부정 연맹체가 되겠죠. 이렇게 또 내려가면 백제까지도 해당되겠죠. 오부정 연맹체가 되겠죠. 세 번째, 지방 통치를 위해 담로를 두게 되었습니다. 담로네요. 백제 무령왕 시기 담로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었다. 지방관입니다. 지방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입니다. 이 담론은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왜? 무령왕 자체가 시험 기출문제 수없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모의고사 수없이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령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왕 아래 상과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이건 고구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 아래 상과 고충하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부왕, 준왕 등의 강력한 왕 등이 있어서 왕이 개성이 있었다. 부왕, 준왕이 있었다. 고조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마지막 왕이긴 합니다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1, 2, 3, 4, 5를 되게 많이 만들어놨죠. 그 이유는 여러분 지문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제 3번 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키워드 찾아봅시다. 10월에 제사 지낸데 10월에 제사 지내면 일단 부여는 아니겠다. 부여는 12월에 제사 지내는 연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줄에 무천이라는 게 다 있을 거고 또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다는 게 하나 또 있을 겁니다. 그냥 체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천, 체카, 무천, 체카, 호랑이를 신으로 생겼다. 여기입니다. 동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월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 체카, 아까 방금 얘기했죠. 사유재산에 대한 얘기.
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읍군이나 삼노라는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옥조와 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개 나라 공통점이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 나라 공통점이 읍군이나 삼노가 대신 나라를 통치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틀린 점 보죠.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사만입니다. 네.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사만에 대한 얘기. 세 번째, 팔조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거 고조설에 대한 얘기.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난거에 수출하였다. 우리 마한, 변한, 진한, 사만 중에서 변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한에 대한 얘기. 철을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철을 수출한 게 아니라 덩이새 또는 철정을 정확한 표현, 이걸 수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돌에 이렇게 흙에 이렇게 흙이 막 묻어 있다고, 철이. 그럼 이거 어떻게 정제하는 기술이 있지. 정제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우리 금괴 만들듯이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이걸 수출한 거야. 이걸 쇠가 붙여 있는 돌을 그대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제하고 난 다음에 덩이새 또는 철정을 수출한다. 변환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 좋다. 봐봐. 이런 기술 이렇게 변했지. 덩이새로. 변환이야. 됐어? 말장난이야.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흙이나 돌에 묻어있는 쇠를 갖다 이렇게 덩이새로 만든 변환 역할을 했다. 변했네요. 이렇게 덩이새. 그 다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 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사출도입니다. 사출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그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특정 동식물을 갖다가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삼은 것. 사출도입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가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명절 때 하는 윷놀이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윷놀이판의 원형이 사출도입니다. 우리 도개걸 윷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특정 동물을 갖다가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삼았다. 뭐 같아요? 무슨 사상 같아요? 특정 동물을 갖다가 우리 사상을 삼았으니까 토테미즘이겠죠. 토테미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지웁시다. (4번) 볼게요. 자, 밑줄진 유적지에 대한 살았던 사람들 일상생활을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아는 단어 찾아봅시다. 응? 한탄강. 세 줄에 뭐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죠. 주한미군이 신고했다는 거 하나. 주한미군이 신고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 역사책에. 아슐리안 석기가 발견되어 세계 국악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네, 아슐리안 석기 밑줄 보면 되겠죠. 주목도끼가 있을 거고. 자, 아슐리안 하려면 보시죠. 네, 모비우스 이론 바로 들어갈까요? 좀 지워볼까요? 이 사람의 이론이죠. 크게 세 가지로 잡는 것.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중에서 서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얘들 뭐 쓰고 있어요? 어디가 우등한 민족이에요? 우등한 민족?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범죄, 그죠? 우리는 우등에 열등이에요. 어때? 기분 좀 좋아요? 찜찜해요? 찜찜하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경기도 연천에서 이것도 발견되고 이거 두 개 다 발견됐다고. 연천 전곡리에서. 연천 전곡리 이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 연천 전곡리를 모르더라도 시험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연천 전곡리 가면 축제합니다. 네. 구석기 축제합니다. 네. 축제 뭘 넣고 축제해야 될까요? 다 돌멩이 넣고 축제해야 됩니다. 네. 기가 막히게 축제 아니에요? 그 돌멩이 보라고 사람들 막 오라게 이렇게 어떤 뭐 호객 행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오겠어요? 돌멩이 보러 가겠어요? 멋진 연예인 온다면 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제에서 멋진 연예인들 갖다가 불러서 축제 분위기를 막 띄우겠죠. 네. 아마 여름쯤 되면 서울에 지하철에 간 거 보면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한다고 이렇게 지하철 되게 광고 많이 붙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가보시면 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주로 볼 수 있다. 자, 모비스 이론에 대한 부분 깨졌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깨졌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발견됨으로 해서 모비스 이론 결과적으로 파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험에 잘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돼서 깨졌기 때문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풀어봅시다. 옳은 겁니다. 즉 구석기 시대를 골라보는 거죠. 자, 1번 고인돌과 선돌 등의 거성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네. 선돌은 이렇게 커다란 돌을 얘기합니다. 네. 커다란 돌을 우리 선돌이라고 합니다. 네. 선돌이라고 합니다. 자, 고인돌과 선돌 등의 거석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이건 시대를 물어본다면 청동기죠. 청동기입니다. 거성 문화라고 합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족 공동체 사회였다. 신석기입니다. 여기는 뭐죠? 모계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동기가 되면은 남성 중심으로 바뀌죠. 이걸 부계사로 얘기하겠죠. 세 번째,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청동기는 계급이 등장했던 얘기를 하고 계급이 등장했던 얘기는 당연히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되죠. 이것도 마치 청동기가 되겠죠. 네 번째, 흙을 구워 만든 것을 사용 음식물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우리 톡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이죠. 이게 처음 만드는 시기는 구석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수렵 채집 경제니까. 신석기 되면서 도기들이 만들어지더라. 구분해보자. 전기, 중기, 후기. 전기가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뭐예요? 이름 민문이 그냥 민문이? 이거 되게 잘 잡아야 돼. 이름 민문이하고 그냥 민문이. 이렇게. 중기, 이렇게. 뭐예요? 빗살, 무늬, 토기. 자, 신석기 후기가 되면 뭐요? 농경이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자연 현상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죠. 번개가 왜 치지? 물결 왜 이렇지? 그건 뭐예요? 번개 무늬 토기, 물결 무늬 토기. 구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속되어지는. 어때요? 오늘 제가 오전 수업을 들었던 분들 어떻게 되게 문제 이거구나 풀려야 된다고 이렇게. 5번 막집 등에서 살면서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까 주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설명 들었죠, 그죠? 주거 문화 관련된 부분. 외우는 거 별로 없죠? 다 내가 이해하면 풀 수 있죠. 구석기 뭐 했어요? 주로 무리 생활하고 이동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별한 주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다 가다 자는 거야. 뭐? 이거 있으면 천만다행이지. 우리 저녁에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잠잘 때가 우리가 가장 그 위험 요소가 가중되잖아요. 그죠? 수면 상태에서. 동굴. 그 다음에 뭐?
바위 그늘, 이렇게 바위가 있다면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 오다 가다 뭐예요? 막집. 막집은 우리 지금 그 프로그램 끝난 것 같아. 김병만이 했던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지? 어디 해외 뭐 로켓도 나오고 오지 가서 집 하나 짓고 막 연예인들끼리 사는 그 집,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정글의 법칙? 그래, 가끔 저녁에 잠자기 위한 공간을 막 만들지. 이 나무, 이 나무를 쭉 연결해가지고 막 잠자는 것도 보이고. 네,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경계를 풀고 수면 상태 됐을 때 저기 들어와서 내가 무방비로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막집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신석기 정동엽, 신석기 집 구조 뭐예요? 막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잘못 적었어요. 움집이죠. 움집입니다. 형태는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는 원형, 방형, 원형, 방형. 이것도 마찬가지 뭐죠? 움집. 여기는 직사각형. 여기는요? 집이 이제 집 동굴 밖으로 나오죠? 지상가옥으로 등장하다. 가장 큰 문제점? 난방 문제. 뒤도더라. 그래서 나타나는 게 온돌 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더라. 온돌이 이때 조금 나와요. 온돌이 첫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본격적인 것들은 이때부터 구들장이라는 것 구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어때? 이게 잘 가죠?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익숙한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익숙한 걸 하는데, 선생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서 힘들면요, 이건 공부 안 해야 돼요, 이제. 그죠? 네,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자, 혼인 풍속에 있었던 나라의 설명을 옳은 것을 고려보세요. 볼까요? 여자가 10살이 되면 혼인을 허락하고 남편이 될 사람이 여자의 집에 들어와서 길러서 아내로 삼습니다. 성인이 되면 다시 신정을 돌려보내고 이때 여자의 집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지불되면 다시 사위 집으로 보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죠. 진짜 기출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도예요. 옥저의 민며느리 제도입니다. 자, 봐봐요. 민이란 말 봐볼게요. 민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두 분께서 남자 A와 여자 B, 아들과 딸이겠죠. 서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B가 A 집에 가서 성장하고요. 다시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의사가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보통 10살 미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내게 되고요. 15 내지 16살이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여성이. 이때 B 집에 다시 오게 됐고 그다음에 B는 다시 요구합니다. 결혼 유무를 갖다가 물어봅니다. 결혼할 거냐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 얘기해서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반란한 거예요. 그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조건으로 우마와 토지를 받습니다. 누가요? 여기에서요. B의 아버지가요. 소와 말과 토지, 엄청난 재산이, 그 당시 엄청난 재산이겠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고급 차하고 뭐 아파트, 뭐 큰 아파트 하나 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제도 같아요? 딸내미 팔아먹은 제도 같아요? 살매, 팔매, 딸내미를 사고 팔아먹었다. 매매혼적 성격이다. 이런. 지금 21세 시각을 보면 어떻게? 아주
안 좋은 결혼 제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현재 시각을 본다면. 예전 시기는 그냥 일반적인 시기였다는 거, 옥죄에 대한 얘기. 옥죄, 민며느리제에 대한 얘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고른 거 고르래요. 나라를 고른 게 아니라. 대부분 시험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제도를 던져주고 이 나라가 어느 나라게, 이 나라의 제도가 뭐가 있을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99%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 천군이 신성적인 소도를 다스렸다. 이건 사만입니다. 천군이 신성국인 소도를 다스렸다.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사만시대부터 재정이 분리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선 사회를 재정일치사회라고 얘기하고 준왕이 천안지역에 내려가게 되면서 어떻게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고조선은 정치도 하고 하늘의 제사제도 다 지냈다는 얘기를 재정일치사회를 한다고. 근데 이게 사만시대가 되면 재정이 분리됐다. 두 번째, 매년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10월 달에. 이건 고구려입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고구려고요. 음락을 함부로 침범한 배상을 책임있었다. 이건 동해입니다. 남해 지역 영토를 침략하게 되면 나중에 변상해도 우마와 토지를 변상해야 되는 거다. 동해에 대한 얘기고요. 감해당했던 가족의 뼈를 추려 한 목각에 안치했습니다. 이걸 세골장이라고 불러요. 세골장. 골장제, 두벌 묶기. 바로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감매장했다가 시신이 부패하면 나중에 뼈만 추려서 목각에 넣어서 장례 지는 걸 갖다 우리는 두벌 묶기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 자, 밑줄 친 시대사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대를 물어보는 거죠.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이거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야생 동식물을 채집에 의해서 온 생활형태 벗어나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했다. 자, 뒤에 아는 단어들이 막 쏙쏙 나올 겁니다. 정령의 밑줄 그어보시고 정령신앙, 즉 애니미즘 사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동식물을 숭배한다. 토테미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무당 나오네요. 샤머니즘 나오네요.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사회의 모습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계급 발생이네요. 청동기. 왜 계급이 발생하죠?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계급이 등장하겠죠. 돈이 많아지면 집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가옥이? 주택이? 커지겠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유물을 발굴했을 때 집터가 모든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집터를 이렇게 발굴단에 참여해보면 집터 구조가 되게 다양성을 띈다. 왜? 똑같아. 부익부 빈익빈이야. 거기도 청동기 시대에도. 집터가 되게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게 청동기 시대이기도 해요. 두 번째, 금속제 무기를 사용하여 주변 세력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자, 석기에서 청동기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청동기를 물어보겠죠. 금속제, 청동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뾰족한 모양의 빗살무늬를 만들었다. 자, 뾰족하다 그러죠. 한자로 바꿔보실래요? 한자로 바꿔보라고.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를 뭐라고 한다고? 첨저형. 주로 사용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바닷가라든가 강가에 모래에다가 탁 박아두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되는 단어가 또 뭐 있어요? 평지형 한번 그려봅시다. 뭐야? 평평을 평자가 들어가 있죠.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주로 부산의 동삼동하고
서울의 송파구 전부 다 첨제형입니다. 신석기를 대표하는 집토지역지입니다. 둘 다 뭐라고요? 첨제형이다.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다. 답은 3번. 구릉지대에 칠학을 두고 목책과 한호를 강가나 바닷가는 주로 구석기, 신석기인들입니다. 왜일까요? 먹이 활동이 되게 편리하겠죠. 가까운 곳에 먹이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편리한 반면에 불편한 점 뭐죠? 태풍이 왔을 때 내 목숨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고 되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게 이 시대의 집터들이에요. 강가나 집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쪽 가다 보면 펜션이 되게 많은데 바닷가에.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표현할까요? 위험하겠네요? 그렇지. 구석기인들이라 봐야 되겠지. 지나가면서 공부하는 거 혼자 미친놈처럼 공부하는 거야. 강가나 바닷가에 되게 위험한데 구석기인들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이 공부하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한 것이 어디겠어요? 언덕구자거든요. 자, 산 언덕 위에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하겠죠? 네. 청동기가 말이죠. 주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구조를 괴산 임수구조라고 그러죠. 청동기부터 뭐가 나타나? 괴산 임수구조가 나타난다고. 등배자에 등에는 뭐가 있어? 산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괴산 임수구조를 취하고 있더라. 선생님, 괴산 임수구조는 풍수질인가요? 아닙니다. 풍수질은 아닙니다. 풍수질은 우리 신라 하대에 들어옵니다. 괴산 임수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단 이렇게 만들면 틀려지겠죠. 풍수지리가 유입돼서 괴산임수 구조를 취하였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왜? 풍수는 신라 하대에 도선국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괴산임수 구조라면 맞는 건데 풍수지리를 얘기하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유입 경로가 한참 뒤인 얘기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책과 한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A라고는 부족이 살고 있다 쳐봐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예부에서 적이 침입이 올 거란 얘기야. 그럼 1차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땅을 파고 여기다 물을 채워놓는다고. 이걸 뭐라 불러요? 한호라 불러요. 1차 저지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뭘? 나무를 깎아서 끝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꼼꼼하게, 뼈뼈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목책이라고 불러요. 우리 가끔 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방 국도 달리다 보면 어떻게 커다란 이렇게 뭐죠 이게 도로 통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가끔 보이시죠? 철제로 만드는 것들이 있죠. 뾰족한 건 없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죠.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갈 수 없습니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문제 7번 갈게요. 자, 7번. 자, 다음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아는 단어 찾아볼게요. 당국 나오고, 가마, 방아피가 나오죠. 박달나무로 만든 활을 만들었다. 단궁이라고 부르죠. 맥궁이 있겠죠. 여기는 고구려 화살을 얘기합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강도와
상하와 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가 세겠죠. 상하가 뭔지 아시죠? 코끼리. 선생님, 우리나라 코끼리 안 나잖아요. 예. 가까운 인도에서 코끼리 뿔을 갖다 수입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구려는 인도하고 직간접적인 뭐가 있다는 얘기죠? 교역이 있었다고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직접일 수도 있고 간접일 수도 있다는 것. 직간접 방법을 통해서 인도의 문화를 우리가 유입했다는 것. 뭘 의미하죠? 고구려인들이 되게 개방적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과하마, 과일나무 과자거든요.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더라도 말에 닿지 않았다. 되게 작은 말, 우리말로 하면 조랑말 정도 되겠죠. 동해안 쪽에 이렇게 바다 표범이 되게 많거든요. 바다 표범을 잡아서 상품을 만들었다. 바다 표범 가직을 얘기합니다. 동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신랑이 처가에 지은 소옥에 살았다. 고구려 서옥제, 형사치수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릴사회제의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남녀가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 샀는데, 자, 이게 여자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조그만 집을 지어서 여기 남녀가 결혼 신혼집을 차리게 됐다. 이 서자라고 하는 게 남편 서자를 의미합니다. 즉 남편이 사는 집이다 해서 서옥제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갖다 서옥제, 일종의 대릴사회제 모습을 띠고 있더라. 왜 대릴사회제 모습을 띠고 있을까? 이 시기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고구려는 남자의 노동력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 자, 형사치수제는 반농, 반목 국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결혼제도예요. 잘라볼게요. 형이 죽었어요. 형사니까. 치수, 형수를 내가 취한다. 취한다는 얘기는 장가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21세기 여러분과 저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아까 했다시피 반은 농사짓고 반은 목축업 짓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와 부여, 그 다음에 북방의 흉노족 같은 나라들이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이런 결혼제를 취하고 있더라. 됐죠? 서옥제,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을력정월에 영고라는 국중대가 했다. 이걸 제천행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영어로 치면 좀 쉽게 얘기하면 땡스기빙스 데이, 추수감사제, 미국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수가 다 끝나죠. 지금이 아마 시골에 가면 거의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늦으신 분들은 지금쯤 추수가 한참 되고 있지 않을까. 10월, 11월이니까. 자, 이거 일종의 추수감사제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 나라별로 조금씩 있죠. 한번 봐볼게요. 부여라는 나라부터 봐볼게요. 부여는 영고하라는 제창사가 있다. 하늘에 제사 지는 겁니다. 올해 농사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풍년들 계십시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부여의 영고 12월에 있습니다. 자, 부여 있으면 우리가 가장 밑에 또 해야 할 게 옥제라는 나라가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옥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해 역사가들이. 근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해 가볼게요. 머릿속에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어야 돼. 부여, 어디? 옥저, 동해, 10월입니다. 영고, 환영합니다. 북고자입니다. 막 북을 치는 거야. 자, 조용한데 밖에 누군가 북을 쳐봐요. 학원 밖에 누군가가. 어때요? 무슨 일이지? 하고 여러분이 전부 다 창밖을 내다볼 거거든요.
오늘 음식을 되게 많이 장만했거든요. 하늘에 제사 지낸 날이고요. 음식과 술을 공짜로 줄 겁니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오세요. 북을 치면서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떡 줍니다. 오세요. 공짜로 줍니다. 갑니까? 안 가죠. 옛날에 없던 시절의 얘기잖아요. 예, 떡 한 조각이 먹기 어려운 시대니까 되게 누군가 떡을 공짜로 주고 밥을 공짜로 주고 술을 공짜로 준다니까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한 점 얻어먹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추수감사의 제천에서 하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연고예요. 왜 이런 걸 하냐?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즉 여론을 만들거나 국가의 홍보사항을 얘기하고 싶은 어떤 통로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홍보도 하고 단결 또는 단합이 필요해. 이런 한번 모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언론이 발달되지 않는 시절에 꼭 했던 것들입니다. 자, 동해에는 무천, 춤출 무자 하늘천자. 하늘을 보면서 3박 4일 동안 음식을 먹고 춤을 췄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능해. 노래방 집어넣으면 어떡해? 야, 노래방 가서 3박 4일 동안 놀아. 먹을 거 다 넣어줄 테니까 놀아.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잘 되는 거야. 이 풍습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봐봅시다. 부여, 옥조, 동해, 그 다음에 백제가 있을까 한번 봐볼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라가 당연히 있었겠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아쉽죠. 고구려 가겠습니다. 고구려는 남아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사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5월하고요. 예, 5월하고 10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5월은 모내기 하는 날입니다. 이걸 수린날이라 불러요. 수린날. 수린날. 10월은 계절제라고 불러요. 추수하는 날이죠. 예. 자, 5월은 뭐 하는 거죠? 모내기 하는 날이에요. 보통 5월에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 달에 거의 대부분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10월이 추수죠?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12월이잖아요. 그럼 시험 포인트는 거의 대부분 여기야. 다르잖아. 왜 12월이겠는가 물어본다고.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되게 북방에 있잖아요. 되게 추운 지역이거든요. 지금쯤 이 부여라고 하는 위치 좀 벌써 아마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영상 15도, 17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되게 추운 지방이에요. 수렵사의 유풍이라고 불러요. 유습이라고도 하고요. 자, 12월이 되면 전체가 눈이 쌓여서 설원이 된다고 이렇게. 동물들도 이게 추워서 이런 동굴 안에 들어가 생활한다고. 먹이 활동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얀 설원 위에 동물이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이게 12일이에요. 수렵사 유풍은 뭐예요? 많은 동물을 잡아서 같이 여러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풍습을 갖다 우리는 연고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월입니다. 왜일까요? 부여란 나라만 유일하게 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력이란 은나라의 달력을 사용했다. 은나라만 유일하게 1년을 12개월 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을 10개월로 잡더라는 거지. 선생님, 은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의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은나라예요. 은나라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역이라 불러요. 달력이죠, 요즘 말로 치면. 을력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알죠? 춘추 전국시대. 여기 이제 우리 알다시피 공자, 명자가 살았던 시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면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통해서 황제가 되는 시기. 됐죠? 나라가 어딘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몇 번에 되게 들어갔죠? 6번에다 갔나요? 7번 풀었어요?
7번 하다 그래 말았군요. 네. 3번 갑니다. 8조 법금이 시행되어 살인상해 절도, 이건 고조선입니다. 8조법 중에 3개 조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상해, 절도, 고조선입니다. 그 중에 절도를 신경 써야 되겠지. 고조선의 절도자는 걸리면 어떻게 돼야 돼? 몇 배를 갚아야 돼? 일책시비법이야, 일책이법이야, 노위로 삼아? 노비 삼았다고 원래 얘기했잖아. 가장 강하게 절도범이. 고조선은 노비로 삼았고, 그 다음에 부유와 고구려는 일책시비법이고, 백제는 일책이법이라고. 책자가 꾸짖을 책자야. 자, 여러분들이 정신시사장에 나가서 배가 고파서 파리바게트 가지고 빵을 하나 훔쳐먹었다고. 경찰에 체포됐다고. 이때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같으면 당연히 절도범이지. 시대를 바꿔보자고. 자, 빵을 하나 훔쳐먹었어요. 파리바게트 가갖고. 고조선.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자, 고구려 부여? 몇 배로 갚아야 돼? 빵 하나를 훔쳐먹었으니까 12개. 백제를 가볼까요? 백제가 그나마 현실적이야. 몇 배? 2배. 어려운 거 없어. 암기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상상하면 돼. 내가 빵 잘못 훔쳐먹어도 큰일 나겠네. 네.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음락을 4번입니다.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책하하여 노비 소말로 비상하였다. 당연히 여기가 동해의 책하제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갑니다. 문제 8번. 자, 보기 설명 구석 유적지 보겠습니다. 아슐리안 주목토끼, 집게 문화. 자, 미군 병사가 어디로 휴가 갔다고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로 갔다고요. 네, 다음 몇 번이 돼야 되겠습니까? 연천 정원이 되겠죠. 공주 석장이가 나온다면 사료를 뭘 던질 것 같아요? 불된 흔적을 물어보겠지. 네, 공주 석장이가 나온다면 불된 흔적을 적어놓으시면 돼요. 불된 흔적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유적지? 고고학적 용어? 한대 유적지. 한대 유적지. 네, 구석기들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것들. 청원 두루봉 동굴. 어린아이 시신 두구가 발견됐죠. 시신 위에 뭐가 놓였고 그 꽃씨가 밑에 남아있어 그 어린아이와 꽃씨가 동시대로 판단되고 있더라. 그죠? 무슨 꽃이었어요? 국화꽃입니다. 네, 흥수아이고요. 김흥수 씨가 발견해서 청원 두루봉 동굴의 시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구석기에 대한 얘기.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 네, 바위 그늘에서 인골 하석이 발견됐습니다. 네, 구석기고요. 바위 그늘이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 인공 하석이 발견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문제 못 풀겠죠? 속도를 좀 높여볼까요? 다음 시간보다 높여도 되죠? 자, 9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나라는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사료는요, 앞에 2번하고 봐보세요. 2번 문제하고 사료는 유사합니다. 그죠? 거의 유사하죠? 2번 문제 적어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2번과 유사한 사료라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네. 선생님 문제가 중복됐어요가 아니라 문제 2번과 유사한 사료입니다. 사료는 달라지는데 문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네. 공통점 뭐죠? 일단 고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풀었으니까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고구려 고고원왕이 전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고원왕 342년 4세기죠. 도대체 얼마나 심한 타격을 받았길래 2년도 아니고 전연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당했나 봅니다. 왕비, 왕후, 백성 5만 명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고고원왕의 아버지가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돌아가셨는데 미천왕이 무덤을 파서 시신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왕이자 남편이자 모든 백성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치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고고난 시기에. 그리고 국내성과 한도성이 함락당합니다. 고구려는 평지에는 국내성이 있고 전쟁에 대비해서 산성에 한도성을 쌓아서 전쟁에 대비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도에 대비해서 만든, 전쟁에 대비해 만든 산성마저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 왕후, 백성 5만 명, 아버지 시신까지 치욕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다. 두 번째, 매년 10월 무천, 아까 무천 했죠? 동해의 무천.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차례대로 개성하겠다. 신라시대 얘기하는 거고. 8조의 법을 제정하는데 세 조항만 정해진다. 살인상해 절도만 정해진다. 고조선에 대한 8조법에 대한 얘기,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0번) 갈게요.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에 아는 나라 찾아볼까요? 제천행사, 영고, 몇 월 달에? 10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달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두 번째, 해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춘 무천이라고 하네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나요? 동해죠. 여기는 부여되고 가란 나라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가는 겁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가 가겠죠? 자, 부여는 오부가 있으며 게르부에서 왕위를 개성했다. 게르부가 왕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1번 질문은. 오부족 연맹체죠. 고구려는요. 부여의 오부족 연맹을 그대로 답습해오죠. 즉 주몽이 부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익숙한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게르부, 주몽하고 부역의 일족들이 만든 걸 우리 게르부라 불러요. 왕의 개성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요. 중간에 뺏기죠. 해시성에게. 아마 해모수가 나올 텐데 우리 고구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해시성을 가진 자들에게 왕위를 넘겼다가 다시 게르부로 다시 찾아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책에는 그걸 되게 미묘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초기에는 주몽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다시 해모수 세력들, 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리고 6대쪽은 가면 태조가 집권한 다음에 게르부가 왕위권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최소한도 주몽하고 유리왕 때 같아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타입은 주몽과 주몽 후손일 거예요. 그럼 3대, 4대, 5대 정도가 해시성들한테 빼앗겼을 거라는 얘기예요, 왕위를 갖다가. 그리고 6대조 가면 태조 때 가서 게르부가 왕위권을 계승했다,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중간에 해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왕권을 아마 빼앗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고학가 뭐라고? 기록이 없으면 상상한다니까. 상상으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읍차, 신지견지, 읍차, 불에, 이건 사마지입니다. 신지견지는 대족장을 얘기하고,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읍차, 불에는요, 소족장을 얘기하죠. 사마 한번 봐볼게요. 신지견지, 읍차, 불에, 여기는 대족장을 얘기하고 소족장을 얘기해요.
여기는 농업사회죠. 네, 농업국가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 관리하는 거거든요. 큰 저수를 관리하고 읍차불에는 작은 저수를 관리하는 족장들을 이렇게 불렀다. 신지견지, 읍차불에 이렇게 불렀다. 3번.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사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도.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묻지 못했다. 재정이 분리되는 모습. 사만에서 재정이 분리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4번.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하라고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부현상하였다. 동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책하제도, 사유재산 인정제도입니다. 조금 쉴까요? 네, 11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